현장을 돌면서 빌라 쪽 빌라. 그 옆에 보면 꼭 뭐냐면 빌라 쪽에 보면 전단지 같은 게 많이 붙었어요. 특히 인천에 제일 많이 붙었는 전단지가 뭐냐면 하루 만에 집을 매수하겠다라는 전단지가 엄청 많이 붙었어요. 즉 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전단지를 뿌리면서 바로 현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홍보성, 광고성 찌라시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동네가 분위기가 정말 핫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장을 잘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들이 여러 단계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에 있는 현장들은 한 개만 잘 보고 두 개, 세 개 들어가도 관계없고요. 대동사팔처럼요. 저희가 동에서 진구하기 전인데 딱 보니까 뭡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해서 원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질문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 원룸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은데 분양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거의 나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즉, 만들어질 때부터 집합 건물, 즉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어지는 빌라 원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더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니까 규모가 좀 작겠구나 싶어서 이 집을 사야겠다 보니까 뭔가 101호, 201호부터 500m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뭡니까? 딱 한 명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고 난 뒤에 노후를 준비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걸 할 때 집합 건물로 해서 한 13개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재개발에서는요, 한 사람이 13개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은 분양 자격이 몇 개 나옵니까? 한 개 또는 1+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고민을 했냐? 조합 설립되기 전에 그거를 뭡니까? 다 파는 게 제일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딱 보니까 13개가 있는데 이 통건물 내가지고 거의 10억도 안 되게 나온 거예요. 10억 나왔겠 10억. 10억이 딱 돼서 나왔길래 개수를 따지니까 투자 금액이 1인당 한 5천밖에 안 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으로 계약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의 소유자가 13명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통을 산다니까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재개발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2억을 올린 거예요. 2억을. 그래도 그걸 사니까 전세 보증금을 빼고 하니까 투자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고 난 뒤에 한 사람의 소유자를 자기 본인 거와 아들 거 2개 빼고 나니까 3개를 빨고 10개를 우리가 파는 거예요.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소유자였던 게 13명을 바뀌었고 한 사람이 동의하는 것보다 13사람 동의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즉 부모가 늘어난 만큼 분자가 늘어나더라도 동의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가지고 가져가 보니까 한 개당 뭐냐면 투자 금액이 3천만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증금 빼고 나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 초기 때는요, 집합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진짜 통으로 사가지고 내가 각각 다 팔아버린다면 그 수익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물건은 잘 안 구해지지만 한 현장에 집중해서 그 집합 건물만 잘 관리해도 내가 봤을 때는 다른 데 여러 군데 투자하는 것도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에 볼게요. 우리가 보면요, 지금 조합원들이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1000세대가 만들어지는데 조합원이 300개고 일반 분양이 700개예요. 아주 통상.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 재개발 현장에 신축이 100개 만들어진다면 조합원이 300개고 일반 분양이 700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조합원은요, 기본 계획 수립할 때부터 해서 일반 분양까지 할 때까지는 거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반 분양권 못하고 조합원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조합원의 가치가 최대 극치로 올라갈 때가 어디냐면 일반 분양할 때가 최대 극치로 올라가요. 가격이 최도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일반 분양하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조합원 물건이 있고 일반 분양 물건 있잖아요. 일반 분양 오픈되고 나면 말 그대로 조합원 물건은 아무도 쳐다도 안 봅니다. 왜 일반 분양을 쳐다보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조합원 건은 어떻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의 40% 정도는 현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싼 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프리미엄도 많이 줘야 되고, 즉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조합원이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집이 있던 곳이 철거가 돼가지고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이거는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근데 반면에 일반 분양은 어떻습니까? 일반 분양은 분양가는 좀 높지만 계약금 10%만 내면 되고요. 프리미엄도 뭡니까? 조합원 프리미엄 1억이라고 하면 일반 분양 프리미엄 한 5천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금 10% 5천만 원만 있으면 즉 투자금이 조금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일반 분양이 오픈되는 순간 조합원 가격은 최대치지만은 거의 거래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매 조사를 해보면 조합원 건은 1년에 3건, 4건. 일반 분양은 몇십 건, 몇백 건 돼 있어요. 전매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 분양하는 순간 조합원들이 더 큰 수익이 남기려고 일반 분양 때 같이 내놓는 순간 조합원은 아무도 쳐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최고 가치가 높을 때는 언제냐? 일반 분양 있죠. 일반 분양 하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조합원 동호수 배정을 많이 합니다. 34평 384A 타입이 P1억 했잖아요. 동호수 배정하게 되면 좋은 동 좋은 라인은 P가 1억에서 1억 2천까지 가고요. 안 좋은 데는 1억짜리가 9천까지 8,50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조합원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냐면 동호수 배정할 때가 최고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일반 분양 하게 되면 거의 없다는 거 아시고요. 대신에 한 가지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5층짜리 재건축 말고요. 12층짜리 재건축 있죠. 어디 전국을 어디 가도요. 12층짜리 재건축 하다 보면 1000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조합원이 800명 이상 됩니다. 일반 분양인 개수가 몇 개 안 돼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런 원리가 달라요. 일반 분양이 좋은 거 없이 다 싼 것만, 안 좋은 것만 다 남아있거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많은 곳에는 계속적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재개발, 즉 일반 분양 개수가 많은 곳에서는 조합원과 거래가 없다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이거 한 개만 좀 쉴 건데요. 분양가 상한제, 일단은 솔직히 부산은 관계 없습니다.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뭡니까? 처음에 뭡니까? 최초에 관리 처분할 때요. 관리 처분할 때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 2천, 일반 분양가 3,500만 원까지 해서 분양을 계획을 잡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요. 그 이후 2주로 나갔어요. 근데 2주 나가는 사이에 일반 분양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뭐랍니까? 서울 지역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너희들은 분양가 상한제 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최초에 관리 처분 수립했던 조합 분양가 2천은 그대로인데 일반 분양가 3,500만 받으려고 하는 것을 뭐랍니까? 2,700만 원을 낮춰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뭡니까? 3,5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를 2,70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하면은 말 그대로 비례율이 뭡니까? 120%짜리가 100% 떨어질 만큼 계량적으로는 이익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최초에 관리 처분하고 난 뒤에 이렇게 수립했다가 2년 지나고 일반 분양도 통상하거든요. 이 사이에 변경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일반 분양하게 되면 조합원 수치가 3,500 받을 수 있는 거를 2,700밖에 못 받으니까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일반 분양하고 난 뒤에 끝까지 가져갔다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조합원 분양 3,500만 받았을 때는 조합원들의 개발이 커지니까 모든 이익들을 조합원 다 챙겨 먹었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딱 들면 뭡니까? 3,500 못 받고 2,700 받으니까 조합원들은 뭡니까? 머리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목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3,500짜리가 2,700만 떨어지잖아요. 요 남아있는 800만 차에 누가 들어갑니까? 조합원이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일반 분양자가 들고 가는 거예요. 즉 일반 분양 프리미엄이 1억짜리가 3억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하면 관리 처분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계량적 수치가 떨어지는 거가 아주 좋지만은 마지막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가격의 P가 일반 분양 P에서 엄청나게 붙었기 때문에 조합은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마냥 뭡니까? 조합 입장에서 비를 떨어야 안 좋지만은 내가 봤을 때 마지막 입주자까지 가져가게 되면 조합은 또 손해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경기도 지역에서 그 관심 있는 지역을 한번 팔았던 곳이 어디냐면 부산 분들은 멀어서도 그렇고 안 좋은데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어디냐면 경기도 강릉 있죠. 강릉에는
철산 주고 11년 짓죠.